여러분은 주말마다 정원에 나가 쭈그려 앉아 성가신 풀들을 뽑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라면 잡초와의 전쟁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인지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흙 묻은 장갑을 끼고 호미를 든 채 상추나 토마토 주변에 자라난 이름 모를 풀들을 사정없이 뽑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일상.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방금 내다버린 그 풀잎 하나가 여러분이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어떤 채소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놀라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범한 불청객 취급을 받으며 짓밟히고 뽑혀나가는 이 식물들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텃밭을 세계 최고의 천연 약국으로 만들어줄 7가지 잡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내일부터는 잡초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잡초를 요리해서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맛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놀라운 자연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특정한 식물들을 잡초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잡초라는 단어는 사실 식물학적인 분류나 과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필요와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자라난다는 이유로 인간이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일 뿐이죠. 과거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아가던 시절,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전통적인 농경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잡초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희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들판에 피어난 수많은 풀들은 배고픔을 달래주는 훌륭한 식량이자 몸이 아플 때 생명을 구해주는 귀한 약초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상업농업이 발달하고 한 가지 작물만 대량으로 재배하는 방식이 퍼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식물은 제거해야 할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완벽하게 통제된 푸른 잔디밭을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는 서구의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유익한 식물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관점에서는 쓸모없는 식물이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생명력과 영양분을 그 작은 잎사귀 안에 꽉 채워넣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오래된 지혜를 다시 꺼내어 볼 시간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분들이라면 봄철마다 잔디밭을 노랗게 물들이는 식물을 보고 한숨을 쉬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민들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완벽하고 푸른 잔디밭을 만들기 위해 이 노란 꽃을 보는 족족 뽑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곤 합니다. 잡초 제거제를 뿌리고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전용 도구까지 구매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진실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뽑아버린 그 성가신 민들레는 사실 여러분이 텃밭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상추나 시금치보다 훨씬 더 높은 영양가를 품고 있는 최고의 슈퍼푸드입니다. 과거 유럽의 귀족들은 이 민들레를 일부러 샐러드용으로 재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쓸모없는 잡초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대의 상업적인 잔디밭 문화가 만들어낸 커다란 오해 때문입니다. 완벽한 일관성을 요구하는 미적 기준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식물이 하루아침에 퇴치해야 할 적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잔디밭이라는 개념은 사실 불과 몇백 년 전에 불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입니다. 땅을 놀려둘 만큼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치였죠. 이 과정에서 잔디 외에 자라나는 모든 식물은 불청객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단일한 식물만 자라는 잔디밭은 오히려 불균형하고 병든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민들레는 이런 병든 땅을 치료하기 위해 파견된 자연의 의사입니다. 민들레는 땅속 깊은 곳까지 뻗어내려가는 아주 두껍고 튼튼한 직근, 즉 고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긴 뿌리는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연의 쟁기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게다가 얕은 뿌리를 가진 일반적인 잔디나 채소들이 도저히 닿지 못하는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미네랄과 칼슘, 철분 같은 필수 영양분들을 지표면으로 힘껏 끌어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즉, 여러분의 정원에 민들레가 자란다는 것은 그 땅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자연의 신호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화학 비료와 독성 강한 제초제를 쏟아부으며 이 훌륭한 자연의 치료제를 없애려고 안달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민들레 잎사귀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들레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민들레는 놀랍게도 꽃부터 잎, 그리고 뿌리까지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식재료입니다. 봄철에 새로 돋아난 연한 민들레 잎을 채취해서 깨끗이 씻어보세요.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는데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살짝 뿌려 샐러드로 먹으면 고급 레스토랑의 루꼴라 샐러드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쓴맛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조물조물 무쳐 나물로 드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노란 꽃잎은 튀김가루를 살짝 묻혀 튀겨내면 바삭하고 달콤한 꽃튀김이 되고, 설탕에 버무려 발효시키면 향긋한 민들레 꽃차나 시럽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을에 캔 굵은 민들레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 말린 뒤에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보세요. 이것을 곱게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카페인이 전혀 없는 훌륭한 대용 커피가 완성됩니다. 이 민들레 뿌리 커피는 간의 독소를 빼주고 소화를 돕는 훌륭한 해독음료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잡초를 요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건강한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잡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은 척박한 보도블록 틈새나 아스팔트 갈라진 곳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붉은 줄기의 다육식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농부들에게는 밭을 망치는 지독한 생명력의 대명사로 불리는 바로 쇠비름입니다. 쇠비름은 줄기가 통통하고 잎이 두꺼워서 웬만한 가뭄에도 절대 말라 죽지 않는 엄청난 생존력을 자랑합니다. 잡초를 뽑아 밭고랑에 던져두면 며칠 동안 뙤약볕이 내리쬐어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는 무서운 생명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식물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여 장명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살아나는 탓에 현대의 농부들과 정원사들에게는 가장 골치 아픈 적 1호로 꼽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쇠비름이 품고 있는 진짜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당장 제초제를 내려놓고 가위를 들고 밭으로 달려가실지도 모릅니다. 쇠비름은 전 세계 식물학자들과 영양학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식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쇠비름이 가진 가장 충격적이고 위대한 비밀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보통 오메가3라고 하면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나 영양제 캡슐을 떠올리실 겁니다. 식물성으로는 기껏해야 호두나 들기름 정도를 생각하죠. 하지만 쇠비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잎채소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자라는 생선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며 뇌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생선오일 영양제를 사 먹을 필요 없이 마당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쇠비름 한 줌이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쇠비름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와 글루타치온도 듬뿍 들어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귀한 영양덩어리를 그동안 귀찮은 잡초라고 뽑아서 버렸으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 만점의 쇠비름을 식탁 위에서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쇠비름의 줄기와 잎은 다육식물 특유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은은하게 퍼지는 약간의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신맛 덕분에 무더운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는데 아주 제격입니다.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은 쇠비름을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친 다음 고추장과 식초, 매실청, 다진 마늘을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쇠비름 고추장 무침은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쇠비름을 신선한 상태 그대로 토마토나 오이와 함께 썰어 넣고
올리브 오일을 듬뿍 둘러 지중해식 샐러드로 즐겨 먹기도 합니다. 또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쇠비름을 쌈채소로 곁들여 먹거나 잘게 다져서 달걀말이나 볶음밥에 넣어 먹어도 이질감 없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다만 쇠비름을 드실 때 딱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길가나 오염된 곳에서 자란 쇠비름은 중금속을 흡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농약을 치지 않은 여러분의 깨끗한 텃밭이나 인적이 드문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것만 골라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니는 아주 독특한 녀석입니다. 바로 질경이입니다. 질경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식물은 아무리 사람이나 수레바퀴에 짓밟혀도 절대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무시무시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오죽하면 수레바퀴 자국이 난 길가에서 자란다고 하여 한자로는 차전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른 식물들은 밟히면 줄기가 부러지고 잎이 찢어져 금방 시들어버리지만 질경이는 잎맥이 아주 질기고 탄력 있는 고무줄처럼 생겨서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자신의 씨앗을 신발 밑창에 묻혀 멀리까지 퍼뜨리는 기발한 생존 전략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적이 끊긴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땅바닥에 질경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근처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거나 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발자국을 따라 진화해온 이 납작하고 질긴 잡초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질경이는 고대 시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아주 훌륭한 천연 상처 치료제였습니다. 야외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등산을 하다가 모기나 벌레에 심하게 물렸을 때 혹은 나뭇가지에 긁혀서 작은 상처가 났을 때 주변을 둘러보세요. 10중 8구 바닥에 질경이가 엎드려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질경이 잎사귀를 몇 장 뜯어서 손으로 비비거나 돌멩이로 살짝 지식여 즙을 내보세요. 그리고 그 즙이 배어나온 잎을 상처 부위나 벌레 물린 곳에 착 붙여두기만 하면 됩니다. 질경이 잎에 들어있는 아우쿠빈이라는 천연 성분이 강력한 소염작용을 해서 가려움증을 순식간에 가라앉히고 부기를 빼주며 상처가 덧나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옛날 숲속을 걷던 원주민들이나 병사들은 지혈제가 없을 때 질경이를 씹어서 상처에 바르곤 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연고가 없을 때 자연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응급처치 키트가 바로 여러분 발밑에 흔하게 널려있는 질경이인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야외 활동이 훨씬 든든해질 겁니다. 약초로서의 효능뿐만 아니라 질경이는 훌륭한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다 자란 질경이의 잎은 이름처럼 너무 질겨서 씹기가 힘들지만 이른봄에 갓 돋아난 작고 연한 질경이 새수는 아주 맛있는 나물 반찬이 됩니다. 연한 질경이 잎을 끓는 물에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데친 후 들기름과 국간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한 잎을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 기침을 먹게 하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질경이의 씨앗은 물을 흡수하면 자기 몸집의 수십 배로 팽창하는 끈적한 점액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지독한 변비를 해결하는 천연지사제이자 변비약으로 쓰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식이섬유 제품들의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차전자피라는 이름이 적힌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질경이 씨앗의 껍질입니다. 짓밟히는 잡초의 대명사인 질경이가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약초였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번째 식물은 함부로 만졌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아주 매서운 녀석입니다. 바로 쐐기풀입니다. 쐐기풀은 잎사귀와 줄기 전체에 유리를 갈아놓은 것 같은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빼곡하게 돋아나 있습니다. 맨손으로 무심코 이 풀을 스치기만 해도 가시가 피부에 박히면서 개미산이라는 독소가 뿜어져 나와 살이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가 붉게 부어오릅니다. 한번 쐐기풀에 쏘여본 사람이라면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농부들이 밭을 매다가 이 풀을 발견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꺼운 장갑을 끼고 조심조심 뽑아내기 바쁘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끔찍한 독침을 무장한 식물이 도대체 우리 몸에 어떻게 좋다는 것인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신비롭습니다. 쐐기풀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방어막을 겹겹이 두르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영양분이 엄청나게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에게 쉽게 먹히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연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쐐기풀을 채취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이 식물이 주는 엄청난 혜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쐐기풀은 식물계의 철분과 칼슘 창고라고 불릴 만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일반적인 잎채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잦은 피로감을 느끼거나 빈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보혈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각종 비타민까지 꽉 차 있어서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출산 후 기력이 떨어진 산모들이나 체력이 약해진 노인들의 기력 회복을 돕는 필수 허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유럽의 자연요법 의사들은 알레르기 비염이나 관절염 환자들에게 쐐기풀을 가장 먼저 처방하기도 합니다. 몸속의 염증을 밖으로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정화하는 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가시 뒤에 이렇게 자애롭고 강력한 치유의 힘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자연이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끔찍한 독침을 가진 쐐기풀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한 마법에 있습니다. 바로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서운 쐐기풀의 가시와 독소라도 펄펄 끓는 물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장갑을 끼고 채취한 쐐기풀을 끓는 물에 단 30초만 푹 데쳐내면 피부를 찌르던 날카로운 가시들은 흔적도 없이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독성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독을 제거한 쐐기풀 잎은 부드럽고 진한 풍미를 지닌 최고급 식재료로 변신합니다. 데친 쐐기풀을 곱게 다져서 감자, 양파와 함께 버터에 달달 볶다가 우유를 붓고 끓여 쐐기풀 수프를 만들어 보세요. 고소하고 깊은 맛이 영락없는 고급 시금치 수프와 비슷해서 아이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또한 잘 말려서 뜨거운 물에 우리면 은은한 풀내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훌륭한 쐐기풀차가 됩니다. 만질 때는 고통을 주지만 요리하고 나면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쐐기풀의 매력.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방으로 초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 잡초는 생김새가 조금 독특합니다. 잎사귀 표면에 하얀 밀가루나 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송보송한 가루가 묻어있는 풀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명아주입니다. 밭고랑 사이나 빈 공터, 길가 어디에서나 쑥쑥 자라나는 명아주는 언뜻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얀 가루는 먼지가 아니라 명아주가 강렬한 햇빛과 수분 증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미세한 솜털 뭉치입니다. 사람들은 명아주가 밭의 양분을 모조리 빼앗아 간다며 싹이 특이 무섭게 뽑아버립니다. 다 자라면 사람 키만큼 훌쩍 커버려서 베어내기도 벅차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명아주는 우리가 자주 먹는 시금치, 그리고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퀴노아와 사촌지간인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식물입니다. 잡초 취급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수천 년 전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고대 아시아인들에게 명아주는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명아주는 역사적으로 인류가 심각한 기근에 시달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낸 구황작물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곡식이 바닥났을 때 사람들은 산과 들로 나가 명아주를 뜯어다 죽을 쑤어 먹으며 보릿고개를 버텨냈습니다. 명아주가 이렇게 생명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영양 성분이 시금치를 가볍게 뛰어넘을 정도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그리고 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명아주를 야생의 시금치라고 부르며 굳이 밭에 시금치 씨앗을 뿌릴 필요 없이 자연이 알아서 길러주는 명아주를 먹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명아주의 줄기는 지팡이로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단단해지는데 예로부터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인 청려장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풍습도 있었습니다. 먹거리부터 효도의 상징까지 명아주의 쓰임새는 끝이 없습니다. 명아주를 식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시금치와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금치로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명아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봄부터 초여름 사이 줄기 꼭대기에서 새로 돋아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잎을 톡톡 꺾어 모으세요. 중심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면 쉽게 사라집니다. 이것을 끓는 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고 파랗게 데쳐낸 다음 다진 마늘과 파, 참기름,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보세요. 시금치 무침보다 훨씬 더 깊고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된장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명아주 잎을 듬뿍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국물 맛이 아주 시원하고 달큰해집니다. 파스타나 오믈렛을 만들 때 시금치 대신 다진 명아주를 볶아 넣어도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레시피가 됩니다. 텃밭에 시금치가 잘 자라지 않아서 속상하셨나요? 그렇다면 밭 한 구석에서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명아주를 여러분의 식탁 위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작고 하얀 꽃이 밤하늘의 별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별꽃입니다. 별꽃은 앞서 소개한 억센 잡초들과는 달리 줄기가 아주 가늘고 연약해서 손으로 살짝만 잡아당겨도 쉽게 툭 끊어집니다. 덩치도 작아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라죠. 그래서 텃밭을 매는 사람들에게 별꽃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그저 귀찮은 작은 풀 정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연약하고 가녀린 모습 이면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별꽃은 한겨울의 모진 추위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푸른 잎을 유지하며 이른 봄 가장 먼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는 엄청난 내한성을 가진 식물입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밭에서도 눈을 뚫고 자라나는 생명력을 보여주죠. 서양에서는 병아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풀이라고 하여 치기드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작고 귀여운 별꽃은 예로부터 우리 몸속의 독소를 빼내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진 숨겨진 명약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별꽃은 우리 몸의 청소기라고 불리는 림프계를 자극하고 정화하는 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액의 순환을 도와 몸이 붓거나 부종이 생겼을 때 이를 부드럽게 빼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잎과 줄기를 지식해보면 끈적끈적한 즙이 나오는데 이 즙은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를 진정시키고 아토피나 가벼운 습진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별꽃을 푹 우려내고 밀랍을 섞어서 천연 연고를 만들어두면 겨울철 갈라진 손등이나 건조한 피부에 바르기 아주 좋습니다. 별꽃을 요리에 활용할 때는 조리 과정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꿀팁입니다. 줄기와 잎이 워낙 연하고 아삭아삭해서 날것으로 먹을 때 가장 맛이 좋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은 별꽃을 한 줌 집어 샐러드에 듬뿍 섞어보세요. 은은하게 퍼지는 옥수수 수염 향기와 비슷한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나서 누구나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양상추 대신 별꽃을 겹겹이 쌓아 넣으면 식감이 아삭하고 영양도 만점인 별꽃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식물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밭고랑과 길가를 하얗게 뒤덮어버리는 커다란 식물, 바로 망초입니다. 망초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를 칠 만큼 번식력이 어마어마한 골칫거리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망초는 개항기 무렵 우리나라에 들어와 급속도로 퍼져나갔는데 나라가 망할 때쯤 전국을 뒤덮었다고 하여 망국초 혹은 망초라는 슬픈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키가 2m까지 훌쩍 자라나면서 밭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운 오리새끼 같은 망초에게도 아주 훌륭한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가을에 피어나는 수많은 꽃씨를 흩날리며 버려진 땅을 가장 먼저 덮어주는 개척자 식물인 동시에 아주 부드럽고 향긋한 맛을 지닌 고급 나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키가 크고 억세어지기 전인 이른 봄철의 망초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둥글게 자라나는 어린 망초의 잎을 개망초 로제트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망초는 정말로 부드럽고 은은한 국화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쑥이나 냉이처럼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나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연한 망초 새순을 바구니 한가득 캐어다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잘 헹궈냅니다. 특유의 은은한 향을 살리기 위해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고 들기름과 고운 소금 그리고 다진 마늘 약간만 넣고 버무려 보세요. 씹을 때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향긋함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또한 데친 망초를 그늘에 바짝 말려두었다가 겨울철에 묵나물로 볶아 먹으면 질기지도 않고 고기보다 더 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나라를 망친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았던 망초가 사실은 봄철 우리의 밥상을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는 고마운 자연의 선물이자 향긋한 반찬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잡초의 오해를 풀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려지는 잡초 속에 숨겨진 7가지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자연의 식탁을 즐기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잡초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식물을 채취할 때는 100% 확신할 수 있는 식물만 채취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독초와 헷갈리면 큰일 나니까요. 잘 모를 때는 식물도감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도로변, 공장 주변, 골프장, 그리고 제초제나 농약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채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장소는 바로 여러분이 직접 유기농으로 정성껏 가꾸고 있는 그 텃밭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은 텃밭에서 자라는 잡초들은 굳이 힘들게 다 뽑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작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솎아내어 오늘 저녁 식탁에 근사한 샐러드나 나물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잡초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이 주는 또 다른 수확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정원 생활은 100배 더 풍요롭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심코 뽑아버렸던 민들레, 쇠비름, 쐐기풀 같은 잡초들이 사실은 값비싼 영양제나 마트의 고급 채소, 부럽지 않은 엄청난 영양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을 때 화를 내거나 한숨을 쉬지 마세요. 대신 이 녀석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공짜 슈퍼푸드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즐겁게 채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발밑에 묵묵히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정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된 7가지 잡초 중에서 여러분이 당장 내일 식탁에 올려보고 싶은 잡초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만의 잡초 요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널리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신비롭고 유익한 자연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